안녕하세요. 중소기업형 남북교역, 남북경협전략의 홍지아입니다. 오늘은 트럼프와 김정은의 다음 만남을 기대하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쉽게도 이번 하노이 협상은 결렬이 되었습니다. 트럼프와 김정은의 협상 결렬은 어떻게 보면 피장파장이죠. 만나면서 윈윈하기 위한 협상의 조건을 둘 다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승률로 따지면 1대1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직도 초반부라서 서로 자기의 속내를 완전히 내비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북한은 자신이 무엇을 갖고 있는지 다 공개하지 않았고 미국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다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둘 다 같습니다. 북한은 미국을 못 믿어했고 미국은 북한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 이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의심을 했습니다. 둘 다 합리적인 의심이죠. 왜? 이미 두 나라는 70년 동안 그러한 의심을 가져왔었으니까요. 그리고 합의를 이루었다가 깨진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게다가 미국과 북한 양측은 이번 협상을 제로섬 게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최대한 양보하지 않으면서 상대로부터 최대한의 양보를 얻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김정은을 친구라고 하면서 김정은이 무엇을 내놓아야지 되는지 아니면 모든 것을 내놓아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대신 미국은 북한이 발전을 하겠다, 북한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언급도 없었고, 단지 현재까지는 북한의 미국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핵을 개방하면 북한의 발전을 방해하지 않겠다라는 정도이죠. 제재를 풀겠다는 것은. 그렇다고 북한의 발전을 위해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행동을 나섰으면은 북한도 뭔가 좀 더 믿음직했었겠죠. 반면에 김정은은 평양 근처 강산의 핵시설로 여전히 미국과 남한에 대한 군사적 우위는 유지하면서 경제체제는 풀어서 이 밥에 고깃국을 국민에게 먹이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정보력을 과소평가했고 미국은 북한의 협상력을 과소평가한 것이죠. 김정은은 미국의 인공위성이 북한을 샅샅이 볼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또한 트럼프는 수십 년 동안 남한과 북한을 상대하면서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겪으면서 살아남은 리영호, 김영철의 존재를 크게 보지 않았던 것이죠. 미국이나 남한의 대북 협상 담당자는 길어야 4 내지 5년, 대통령의 집권기간 동안이었지만 북한의 담당자들은 짧게는 몇 수년, 길으면은 리용호나 김영철처럼 3, 40년 동안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서 계속 남한과 북한을 상대하면서 상대방의 의중을 꿰뚫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먼저 의심을 풀어야 할까요? 만일 트럼프가 영변 UAE 지역에서 북한이 핵 개발 시설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미국도 이미 알고 있다 라고 김정은에게 알려주었다면 김정은은 그 사실을 인정하고 협상에 넣자고 했을지도 모르죠. 그럼 협상이 중간에 깨지지도 않았고 김정은은 저렇게 얼굴 붉혀가면서 하노이를 떠나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아주 아름답게 합의를 이루어졌을지도 모르죠. 설령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김정은이 먼저 우리 강산에 또 다른 핵 개발 시설이 있어 라고 인정을 했다면 트럼프는 순순하게 그래 네가 진심을 다하고 있구나 라고 믿어줄까요? 어쩌면 그래 강산 말고 또 다른 데가 또 있지 라고 더 의심할 수도 있었겠죠. 한쪽에서 의심을 푼다고 다른 쪽에서 진심을 믿어줄까요? 트럼프가 비즈니스 협상의 달인이라면 김영철과 김정은은 정치 협상의 달인이죠. 둘 다 자기 바닥에서 해볼 만큼 해본 사람들입니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아니더라도 남한 대 북한, 북한 대 미국은 그런 관계를 이미 70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깊고 깊은 불신은 상대의 속마음을 헤쳐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건과 최선희는
스웨덴에서 2박 3일 동안 합숙소에서 같이 먹고 자며 어느 정도의 진심을 파악했습니다. 그렇게 둘은 합의문을 만들었고 트럼프와 김정은은 서로 협상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거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다 믿었죠. 아, 드디어 트럼프와 김정은이 사인을 하는구나. 그런데 비건과 최선희가 스웨덴에서 만들었고 트럼프와 김정은은 서로 협상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거라고 장담을 했었는데 판이 깨졌어요. 판을 깨진 것은 트럼프일지 몰라도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은 김정은이죠. 핵은 핵대로 갔고 제재는 제재대로 풀라고 한 것은 어쨌든 김정은이니까요. 그래도 김정은이 가질 떡을 더 크게 본 트럼프를 대인배라고 보기는 어려웠죠. 기왕에 주려면 기분 좋게 해주지 말아요. 그래, 내가 요번엔 좀 더 양보할게. 우리가 큰 나라니까. 그리고 우리가 니네보다 더 부자고 우리가 니네보다 더 힘세니까 요거를 양보하고 다음번엔 니네가 좀 크게 양보해. 우리가 뭘 알고 있어 라고 했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요번에 협상 결렬을 보면서 트럼프가 아, 가진 사람이 더 하는구나, 그런 심보를 보는 것 같았었습니다. 양쪽이 서로 진심을 믿었더라면 서로에게 어떻게 보상을 할까요? 우선 중간에 타협해갖고 핵무기 50%, 제재 50%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 내가 50% 양보할게, 너도 50% 양보해.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다른 것이 아니고 핵입니다. 핵은 뭐예요? 전부 아니면 제로의 게임이죠. 하나라도 있으면 그건 핵무기니까요. 어쨌든 하나라도 있으면 남한에는 그야말로 핵폭탄을 머리에 이고 사는 거니까요. 적당한 타협은 문제를 덮어두는 것이지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둘 다 서로 내가 양보하겠다는 명분만 주고 불만은 불만대로 갖게 되는 거죠. 내가 더 양보했는데 쟤는 아직도 저만큼이나 갖고 있어. 내가 양보하지 않은 만큼 쟤는 양보를 안 했어. 그래서 늘 50대 50의 타협은 서로 양보한 것 같지만은 항상 서로가 불만을 갖는 그러한 결과를 낳죠. 그렇다면 이 상호 의심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우선은 김정은과 트럼프가 북핵 문제는 윈 게임이라고 발상에 전환을 해야 합니다. 김정은은 핵을 포기하면 더 큰 정권의 안정을 불러올 수 있고 트럼프는 미국과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라는 상호 호혜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북핵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김정은에게 통보하고 김정은은 미국과 온 세상을 오랫동안 속일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북미 협상은 즐겁게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북핵 문제의 결과물은 고정되어 있는 파이가 아닙니다. 피자 8조각을 더 많이 차지하려는 게임이 아니라 김정은에게 북한 주민의 무한한 발전과 본인의 영광이 더 커질 수 있고 트럼프는 정권 재창조와 노벨상 등을 비롯해서 더 많은 파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라고 생각해야 되죠. 아니면 정말로 양측 모두에게 그야말로 꽝이 될 수 있고 더 못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양측 간의 협상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얻을 수 있는 파이는 더 커지죠. 일단 최소한의 파이는 만들어졌습니다. 두 사람이 그런 마음으로 협상한다면 보는 사람도 그 협상을 축제하듯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향후 협상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번에 서로 사인하지 못한 비건과 최선희의 아닙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서로 기분 좋게 협상을 하면서 이 기준을 좀 더 높이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이 안은 실무진에게나 김정은, 트럼프에게도 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인정받은 협상안입니다. 그렇기에 서로 둘 다 트럼프와 김정은은 하노이에서 같이 사인할 수 있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것을 여러 사람들에게 이야기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타결될 뻔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이 안은 서로의 진정성을 어느 정도 믿었던 최초의 안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깊은 안이죠. 그렇다면 언제 협상하면 좋을까요?
트럼프와 김정은이 언제 다시 만나면 좋을까요? 저는 빠르면 빠를수록, 자주 보면 자주 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둘이서 이제 겨우 2번 만났습니다. 1950년 이래 70년 동안 한 번도 없다가 1년 사이에 2번이나 만났습니다. 대단하죠? 분기마다 한 번씩 만나면 어떨까요? 아니면 매달 만나도 좋죠. 탑다운 방식의 한계를 보였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기 위해서 실무진은 수십 번을 만나야 했습니다. 탑다운 방식이 이게 속도도 빨라졌고 더 구체적인 성과도 나왔습니다. 70년 동안 못 풀었던 문제를 탑다운 방식 2번으로서 풀어진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 사이에 얼마나 비건과 최선희가 만났겠습니까? 수십 번은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만나면 만날수록 한 번 만날 때마다 비건과 최선희 또는 그 실무진들이 계속 만나면서 풀지 못한 문제를 심도 높게 하고 풀지 못하고 알지 못한 문제들 계속 찾아내면서 더 빨리 풀어내겠죠. 그러면 70년 동안 이어져 왔던 그러한 그 어영부영함, 세워라 내워라 했던 것, 아니면 이번 정권이 아니면 다음 정권이 풀겠지 하는 그러한 나이브한 마인드들이 싹 사라지고, 아, 이 문제는 그 한반도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빨리 풀어야 되는 문제야 라는 속도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탑다운 형식을 더 자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북한 문제가 빨리 해결되고 한반도 평화가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그 둘이 만나는 동안 한반도와 온 세계는 매달 흥분과 기대의 축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하노이 협상은 실패가 아니라 좀 더 자주 만나기 위한 디딤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주 만나서 타결을 봤어요. 그럼 남북한이 경제협력을 하고 교역을 하겠죠. 남북한만 하겠습니까? 미국도 북한하고 하고 일본도 북한하고 하고 중국도 북한하고 하고, 그럼 북한의 발전이 더 빨라지겠죠. 그러면 북한하고의 교역은 어떠한 방식으로 될까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한반도 내부 거래이기 때문에 서울 사람과 부산 사람이 하듯이 서울 사람과 평양 사람이 하게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북한은 북한의 체제, 남한은 남한의 체제를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남북한 간의 교역은 국제무역의 사례를, 국제무역의 규범을 상당히 빌려왔습니다. 거의 그러한 형식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그러한 남북 간의 교역과 북한이 갖는 국제 교역을 보다 원활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번에 책을 썼습니다. 최상의 교역 파트너 북한과 비즈니스하기. 이 책은 제가 그동안 해왔던 무역의 노포상 무작정 따라하기, 글로벌 경제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해외무역 첫걸음, 이 책을 바탕으로 해서, 국제 무역을 바탕으로 해서 남북 간의 교역을 어떻게 하면 더 원활하고 혼선 없이 할 것이냐 라는 그런 관점에서 썼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대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